학교 생활과 학생부에 대한 연계를 봐야 되는데 앞에 나와 있었던 항목별 변화는 아까 윤태영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뭐냐면 소논문 미기재예요.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업 중 연구보고서 작성이 제시된 과목의 경우 교과 세특의 성취 수준의 특성,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를 기재할 수 있답니다. 즉 수업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기재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필고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평가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기록될 때 유념해야 되는 사항이 된다 이고요. 글자수 축소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보면 진짜 그 아이한테 필요한 내용 아니면 그 아이가 한 자기만의 내용이 실려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수상을 막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제가 과학, 그리고 인문, 예체능 나눠놨는데요. 요 계열 애들만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예전에는 이게 생기부에 다 기록이 되지만 나중에 저희가 수시 전형을 쓸 때 선택하는 거라는 거 아까 설명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너무 선택적으로 갈 수도 있고 사실은 자기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이 대회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안내로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자, 토론대회가 있습니다. 토론대회가. 그런데 이 토론대회를 1, 2학년이 같이 하는 거예요. 1, 2학년이. 자, 그렇다면 사실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2학년이 더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1, 2학년은 분리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뭐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가 이번에 그냥 토론대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학부모한테 오픈하더라고요. 보러 오시라고. 그래서 되게 의아했어요. 대회를 오픈하는 경우를 별로 못 봐서 그래서 갔더니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얘네가 국어 시간에 수행평가를 통해서 반별 대표를 뽑았어요. 그리고 1, 2, 3학년 전체를 데리고 해요. 그리고 토너먼트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한 2번 이겼는데 그 다음에 제가 갔을 때 이제 본 거는 2학년에 정말 막강한 팀하고 붙은 거였어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런데 그날 저녁에 와서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올라갔으면 좋겠죠. 근데 1학년이 2학년, 3학년과 같이 해서 뭘 배우는 거냐라고 보면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그 배우는 과정 안에서는 1학년들은 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간단하게 준비했을 수 있죠. 근데 2학년, 3학년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내공을 이 후배들이 본 거예요.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입론부터 반론까지 그 다음에 근거까지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내년에는 지금부터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회를 치르고 나서 네가 무엇이 발전하는지 저희가 수상은 다른 영역에 써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회를 갔다 왔어요. 본인의 부족한 점을 알았어요. 그러면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독서를 하든지 아니면 동아리에서 무슨 주제를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즉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너를 위한 발전의 계기로 삼으라는 얘기는 저희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까지 얘네가 차근차근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에 대한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동아리입니다. 학교마다 굉장히 다양한 동아리가 있어서 아이들이 그 동아리를 좀 선택해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봤더니 원하는 동아리를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동아리 안에서 내용을 풀어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유전공학과 간 친구를 봤는데 동아리를 보면서 제가 너무 고개가 갸우뚱갸우뚱해지는 거예요. 그 유전공학과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생명공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동아리 내용이 주이거든요. 근데 얘는 1학년 때 밴드부 했어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뭐 했냐? 신문 읽기반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만 봐서는 도대체 얘가 뭘 한 건가? 동아리가 굉장히 전공에 대해서 풀어낼 수 있는 건데 무엇일까?
근데 1학년 때는 아마도 밴드부 안에서도 특별한 내용을 보기는 어려웠는데 2학년 때 신문 읽기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신문 읽기반에서 뭐 했냐면 FTA 체결,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식품 이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신문을 스크랩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토론하는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신문 읽기 반으로 보면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이랑 연결된 것 같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이 아이가 관심을 가진 분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는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는 최종의 목표가 종자회사 CEO래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공학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사실 원하던 동아리를 1학년 때 선발되지 못한 거예요. 상설 동아리를. 그런데 자기가 자기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여러 친구들하고 그 신문 읽기 반을 해도 괜찮더라. 그러면 동아리 명으로는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관심 있는 동아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왜 전공, 진로 이런 이야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창의주 체험활동에 저희가 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로를 보면 자 1학기 때 그 학과 찾기 진로 설계 프로그램이라는 걸 1학년이 할 수 있고요. 5월에 전공 탐색 프로그램, 대학 학과 체험, 그 다음에 또 진로 프로그램 하고요. 동아리별로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의 모델 발표 대회. 저는 요 진로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관심 있는 학과, 대학, 그다음에 자기의 적성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특히 동아리 친구들은 거의 10월이면 축제 끝나고 나서는 많은 시간이 없고 1학기 때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동안에 자기들이 관심 있는 바들을 여러 가지 했을 때 이 동아리 친구들끼리 전공 체험이나 진로 체험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교사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게 누구죠? 친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 11월이 되면 내가 이런 과정을 겪고 났더니 나는 이런 직업의 모델이 생겼다. 그래서 롤모델과 같이 나의 그 직업에 대한 어떤 관점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서 이 연계점들 안에서는 크게 맨 마지막에 우리 아이가 어떤 정리를 하게 될까라고 하는 걸 구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독서 활동은 제가 국어교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게 되게 좋아요. 정규 교육 활동에서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거예요. 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1학년 때는 조금 더 쉬운 책들을 많이 다양하게 읽으실 수 있는데 2학년, 3학년에 가면 애들이 배우는 내용도 늘어나고 조금 더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 더 어려운 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애들한테 처음부터 어려운 책 읽으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즘 애들이 텍스트를 읽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1학년 때는 조금 더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대학에서 권장하는 책들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책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독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최근에 나오는 책들을 검색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쉬운 내용들로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책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 A 부분을 나는 좀 더 심화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다음 학기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학년별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심화가 되는 그런 탐구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랑 연결되는 것을 저희가 그 단원을 끝낼 때 보면 심화학습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단원을 정리할 때. 근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참고할 만한 책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경제 서적을 봤더니 경제 교과서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맨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경제학과, 경상학과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 단원이 끝날 때 나오는 소개되는 자료에 그 출처가 되는 책들을 읽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책들을 봐서 이건 어떻게 선택했냐 그랬더니 교과서 맨 뒤에 나온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제가 이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교사나 또는 학생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예, 학업 성취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실에서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 열심히 한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보시고 써주시는 거고, 특히 성취 수준, 교과 적성, 참여도 및 태도를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이 한결같이 아름답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반에도 올해 제가 담임이 아니어서 이제 작년에 그 생기부를 몰랐다가 못 보고 올해 이제 맡은 학생을 봤더니 작년에 되게 힘든 반에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3분의 2가 은미체인 반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예체능을 할 아이가 아니니까 좀 힘들었겠죠. 학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1년 내내 교탁 앞에 앉아 있었던 친구예요. 네. 그런데 3학년 돼서 그 아이의 생기부를 열어봤더니 2학년 때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팩트로 그 아이의 평가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평가가 뭐냐. 그 반에서 가장 학습 태도가 좋은 친구. 수업에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 교사와 그 의사 교환을 할 수 있는 친구라고 하는 내용을 써주셨는데 전 교과가 다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너는 종합전형은 걱정 없이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각각 다른 선생님들이 이런 동일한 평가를 해주는 건 네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추천서 따로 필요 없어요, 사실. 그렇게 보여지는 아이라면. 그래서 수업에 열심히 한 친구를 저희가 본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연계해서 다시 아이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앞에서 윤태영 선생님도 선행학습 연구 결과에 대한 이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 그 다음에 저희 진학단 안에서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선행학습 연구 결과 보고서에 면접 문항에 대한 분석이 있어요. 근데 면접 문항에 대한 분석을 보면 예, 어떠한 교과에서 갖고 왔는지 써놨더라고요. 즉, 그 학과에서는 어떤 교과가 중요한지가 거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과를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무엇을 물어보았는지를 본다면, 만약에 이제 물리를 한다. 그럼 물리 안에서는 뭐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예, 힌트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 그런 거지만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면접 문항을 서류랑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하는데 행정학과를 쓰는 친구한테 선도부를 했는데 그때 본인이 가졌던 어려움, 그래서 이제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선도부를 하면서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어떤 그 준법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런 부분들을 활동을 하면서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실 팁을 저희는 오픈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예, 교과 성취랑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인데요. 사실은 저희 중간고사 끝나고 예, 이제 기말고사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지금 상담할 때 저는 사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등급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등급을 열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등급을 열은 친구들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밑에 있는 학생은 보면요. 1점을 받으면 등급이 올라가요. 이것도 1점을 받으면 올라가요. 요 과목도 2점을 받으면 올라가요. 그러면 1점하고 2점이라고 하는 건 본래 저희 시험에서 딱 한 문제예요. 한 문제를 뒤집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중간고사 끝나고 애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기말고사 대비해서 그 수업은 더 열심히 듣습니다. 더 열심히 듣고 집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문제 하나를 더 맞췄을 때 등급 상승이 가능하다는 건 애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예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 2학년 때 아이들 데리고 이거 많이 했었는데 저희 반에 진짜 요즘 애들 말로 예,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4.7이었거든요. 그런데 2학년 2학기, 한 학기만 보자면 2학년 2학기가 2.7이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3학년 1학기 저희 중간고사 봤잖아요. 그 아이가 작년에 제 과목에서 한 번도 1등급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넘버 3였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애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팁을 이 과목에서는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수업에 집중으로 풀어보자 라고 하는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모의고사 성적표예요. 아직 1학년 학부모님들은 이제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애들이 안 주잖아요.
예, 이 모의사 성적표는 애들이 버릴까요? 버리진 않습니다. 가방 안에 있을 거예요. 예, 얘네가 양심상 찢어서 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에 있냐? 가방 구석에 있겠죠. 다른 책 밑에. 그런데 저는 1, 2학년들은 특히 3학년도 마찬가지인데 원점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때는요, 원점수가 나빠도 등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재학생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 아, 내가 내신 안 하고 정시로 가도 돼. 그러면서 학교 생활이 흐트러져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매번 뭘 보여주냐면 수능의 절대적인 등급의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수학이 뭐 80점이어도 2등급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근데 실제로 수능에 가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자, 수능의 등급의 기준점을 알려주는 거죠. 수능은 보통 이 정도 나와.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원전수로 보자면 실제 수능에 가면 4등급일 거다. 그러니 네가 정시를 간다고 하는 것이 꼭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수시 6번의 기회를 쓰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정시에 가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의사 성적표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의 원점수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 행정특성 및 종합의견인데요. 솔직하게 써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그래서 화려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한 정말 개별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인상적인 내용들을 써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사실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맨 마지막 장이 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고요. 본래 더 많은 분량이었는데 지금 이제 500자로 줄게 되죠. 그러면 정말 그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아주 팩트를 집약해서 써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